일단 표지 사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몽골에 그 돈거프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돈드고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가 그 몽골에 사막이 있다는 거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는 사막은 진짜 그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는 그런 사막이잖아요. 그런 사막도 물론 있어요. 그게 이제 남고비, 몽골어로는 우문거프라고 하는 곳인데요. 남쪽에 있는 고비 사막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모래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고비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중고비가 있고 남고비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니까 한글로 중간할 때 그 중자입니다. 중고비, 몽골어로는 중간이라는 뜻이 don't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on't go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상올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갔어요. 기차역이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올상올이 몽골어로는 이제 올상 하면은 빨간색, 올 하면은 산이에요. 그래서 붉은 산, 빨간 산이라는 마을에 갔었는데요. 그 이름답게 그 지금 사진에서 또 약간 티가 나듯이 흙이 되게 붉어요. 그리고 거기가 사막 지역인데 그런 큰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 지역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좀 어찌 보면 황량한 그런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근데 되게 전 그 느낌도 좋았어요. 물론 이렇게 큰 모래 언덕도 좋았지만 이런 붉은 모래로 된 광야도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록초록하지가 않아서 식물이 많이 없어서 좀 마른 느낌은 있지만 일단 풍경 자체로는 되게 이국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 서 있을 때였나? 그때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기차도 알록달록하게 있고, 이렇게 막 물웅덩이에 물 마시러 온 가축들도 알록달록해서 예뻐서 찍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시게 되면은 그런 광야의 풍경도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돈kop에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표지 소개는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도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새 3월로 넘어왔죠. 그래서 어느새 휴강을 빼고 나면은 이제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숫자에 들어갈 텐데요. 어, 원래는 오늘 숫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뭐 시간을 말하거나 날짜 아니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숫자만 해도 설명드릴 게 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숫자 읽기를 어떻게 하는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숫자를 활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이게 또 오늘 배울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또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모음 조화, 네, 끊임없이 매 시간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음 조화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이 끼리끼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성 모음 이렇게 있고 여성 모음, 중성 모음 이렇게 있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여성 모음 위에 외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이 6가지 그 다섯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5가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나머지 중성 모음 그 2가지 빼고 나면은 다 남성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여성 모음만 그 딱 외우고 계셔도 어, 모음 조화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대명사도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계속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또 따로 읽지는 않고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복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대명사들이 있었다 하고 그냥 지금 한번 잠시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제
그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묻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게 이제 닫힌 의문문이었고,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고, 두 번째로 이어서 봤던 게 열린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예, 아니오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의문문을 묻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배웠던 것이 그 어,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그 묻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번씩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힌 질문부터 볼게요. 닫힌 질문. 그러니까 이 예문을 활용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틸 얍슨 벌써오 아니면 틸 얍슨 벌써라고 하면은 이 어의 이 부분은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벌러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벌써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틸 얍슨 벌써 하면은 그 사람 갔을까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이 좀 조심스럽게 묻는 어떤 추측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중간, 이게 그 방금 표현이었고, 중간 정도의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닌, 진짜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그 정도의 표현일 때는, 오, 우, 요, 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문에서는 오가 붙어 있죠. 얍스노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음으로 끝났다면 어, 그 모음으로 그러니까 이중모음이나 장모음으로 끝났다면 요나 유가 붙게 되는데 그 단모음이나 자음으로 끝날 때는 오나 우가 붙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성 모음일 때는 오가 붙고 여성 모음일 때는 우가 붙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야랑 아라는 남성 모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가 붙었죠. 그래서 얍스노 하면은 그 사람 갔어요? 라고 그냥 정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네, 묻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확신을 가지고 묻는 표현이죠. 딜 얍스요모. 몽골어를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은 얍시모 뭐 이렇게도 이렇게 묻는데요. 딜 얍시모 이렇게 이럴 때는 그 사람 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이미 그 사람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묻는 그런 표현이죠. 약간은 확신이 있는 상태로.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닫힌 질문을 할 때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린 질문 하는 표현을 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틸 야가 얍슨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왜 갔을까요?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확신이 거의 없이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틸 야가 얍슨베 라고 하면 그 사람 왜 갔어요? 라고 그냥 궁금해서 네,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묻는 거였고요. 그리고 틸 야가 얍슨 윤베 하면 그 사람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뉘앙스로 묻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몽골어로 물을 때는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진 정보의 양에 따라 네, 그거에 따라서도 확신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물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위의 표현들을 쓰시면 되고, 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사가 들어간 질문인 경우에는 이 아래의 표현을 쓰시면 된다고 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숙제가 있었죠. 숙제 일단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바로 하면은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미리 그 자료를 보내드렸었어요. 혹시 그 직접 이렇게 적어보셨던 거랑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답이랑 좀 달라서 궁금하셨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경선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미리 메일로 첨삭을 부탁하셔서 또 답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경선님께서는
제 메일 답변이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네. 바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더,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선생님은 누구예요? 틸 박시 힘베.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 희제 히흐 용베. 제가 지금 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 그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당신 어디에 있어요? 타, 한, 벤, 웨.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일까요? in, you, but. 원래 you이라는 것은 것인데요.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무엇인 걸까요? 라는 표현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한국어로는 좀 어색해서 제가 그냥 무엇일까요?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왜 없는 거예요? 야가 백귀 왜? 또는 거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용배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 또 있었죠. 너 어떻게 갔어? 치, 야지, 얍슨, 배. 그거 무슨 책이야? 틸, 야말, 넘, 배. 이거 얼마예요? 인, 히트, 왜. 그 다음에 어느 책이야? 엘, 넘, 배. 그 다음에 멋져요. 그러니까 감탄문이죠. 감탄문도 의문문을 활용해서 만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감탄문을 만드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한 가지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말 사흥윤배 아니면 야승 사흥윤배 아니면 이윤 사흥윤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숙제 답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숙제 답까지 맞춰봤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나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읽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복잡한 표가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냥 바로 말로만 설명드리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네. 자, 먼저 몽골어 숫자 읽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 쉽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쉽냐면은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수랑 서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요. 기수라는 거는 우리가 개수를 셀 때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하나, 둘, 셋 아니면 1, 2, 3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라는 건요,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기수만 해도 벌써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죠. 한자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있고, 그냥 순 우리말 한국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수,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서 총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로 숫자 읽기를 하려면은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몽골어에서는 이런 기수와 서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 숫자 표현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기수로 표현하든 서수로 표현하든 똑같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변형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1, 하나, 첫 이런 식으로 변형이 다 되잖아요. 한 가지 뜻인데도. 근데 몽골어는 그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그래서 기수와 서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어 숫자 읽기 방식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요. 천 단위까지는 똑같고요. 그 이상은 영어식입니다. 네, 어떤 건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천 단위까지는 한국어랑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10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1이죠. 그러니까 10과 1이 더해진 거죠. 11, 말 그대로요. 몽골어로도요. 11입니다.
10은요, 몽골어로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로라고 하고요. 1은 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몽골어에서는 그냥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말해줍니다. 아론, 닉. 근데 중간에 이게 있다는 차이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1 이렇게 그냥 원래 각각 있던 단어를 그냥 생으로 붙여줬죠. 근데 몽골어에서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인이라는 거를 더해줍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막 어렵지 않아요, 활용하기가. 그래서 일단 방식 자체는 같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처럼 그냥 10과 1을 더해서 붙인 게 11.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또 다르죠. 10의 자리일 때는 11이라고 아예 다른 단어가 나오죠. 원래 10은 10이고 1은 1이잖아요. 그런데 10, 1 이렇게 안 하고 11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른데 그 한국어와 몽골어는 같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해서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111을 볼까요? 111도 마찬가지로요. 111,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한국어에서 그래서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111이죠. 보통은 1, 이 부분은 생략은 합니다만. 자, 그럼 몽골어에서도 볼까요? 닉존, 자, 이게 100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닉, 1입니다. 그래서 111, 111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조합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도 같아지네요. 1, 1, 그 다음에 100, 100, 그 다음에 11, 이렇게 11, 이렇게 영어에서도 순서대로 이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 단위입니다. 1111이죠. 그래서 이제 111까지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볼게요. 닉이 1이고요. 미앙크가 1000입니다. 그래서 닉, 미앙크, 닉존, 아론, 닉 이게 111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숫자를 쭉쭉쭉 그냥 굿을 이렇게 서로 끼워서 이어주듯이 그냥 쭉 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그 1111 이렇게 쭉쭉쭉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식과 몽골식은 같다. 그런데 천 단위까지는 같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상 만 단위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아이고 이게 줄이 한 번 넘어갔네요. 네,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자, 11,111이라는 그런 숫자죠. 그런데 이때는 달라집니다. 한국어에서는 만이라는 단위가 새로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몽골어에서는 만 이상의 단위가 되면은 영어식이랑 읽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몽골어에서는 만이라는 단위가 없고요. 천이랑 백만이라는 단위만 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상도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일단은 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만이라는 단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해줄 때 한국어에서는 11,111이라고 하지만 몽골어에서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11,1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닉 이게 10일이고요. 그다음 명 이게 1000이고 존 아론닉 이게 1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이랑 같은데요. 보시면 영어에서도 11,111이라는 걸 표현할 때 11,000이라고 하잖아요. 11,111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11,1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천이라는 단위를 활용하죠. 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국식 숫자 읽기와는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천 단위까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만 이상으로 올라갈 때 영어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식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좀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이 컴마를 봐주시면 됩니다. 컴마를 숫자 세개씩 마다 이렇게 끊잖아요. 그래서 세 개씩 끊길 때마다 천이라는 그 숫자 단위가 되죠. 그래서 그 콤마가 들어갈 때마다 그 천이라는 단위를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어
방식과 거의 같다는 거, 그리고 천 단위까지는 같고 그 이상 만 단위가 되면은 영어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콤마 단위로 끊어주시면 된다. 네, 이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각각의 이름을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숫자 이름이니까 뭐 이름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한 번씩 읽고만 넘어갈게요. 혹시 발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부터 시작할 텐데요. 아, 영에서는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이름이 두 개거든요. 그 몽골 자체의 이름은 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영의 이름이 두 개죠. 뭐 영이라고도 하지만 뭐 공 아니면 빵 이런 식으로도 부르잖아요. 몽골어로도 별명이 있습니다. 널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정확한 어느 나라에서 온 외래어식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에도 보시면요, null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영, 값이 없는 걸 null이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요, 그, 아이고, 제가 철자를 까먹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선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맞나요? null, 이거 맞나요? 아, 경음부인가요? 이렇게인가요, 그러면? null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러시아어를 아시는 분이 계신 덕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null이라는 거에 또 러시아식으로 했을 때 0이라는 표현인데요. 아마 이 어떤 언어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을 몽골어에서 쓰게 됐을 것 같아요. null이라는 표현을 몽골어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틱이라는 원래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 제가 일상 속에서 들었을 때는 이 틱도 많이 쓰긴 한데 널을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정도로 널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널이라는 걸요, 화장실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어, 그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널이 왜 화장실로 쓰이냐면요.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항상 그 건물 안에 방이 있고 방마다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호, 뭐 101호, 뭐 아니면 201호 이런 식으로 호수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는 호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사람이 어떤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몇 호라고 이렇게 숫자를 붙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아예 뭐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 표지판을 붙여놓지 호수를 붙이지는 않는데 그 몽골이나 아니면 러시아에 가보시면요. 그 화장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00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표지판을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호라는 거죠. 호수가 없는 방이라는 거죠. 화장실은. 그래서 그 영호 방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몽골 가셨을 때 널 얍차디리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널을 화장실로 쓰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널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바로 읽고 넘어갈게요. 자, 1은요, 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2는 허예르라고 하고요. 3은 걸어라고 합니다. 끝에 이 왜라는 게 왔죠. 왜가 두 가지 발음이 있었는데 V 아니면 우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V는 단어의 맨 앞에 나왔을 때 발음이었고 이건 단어 맨 끝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고랍이 아니라 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우처럼 끝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4도요. 두룹이 아니고 두루 이런 식으로 우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숫자 5입니다. 타우, 타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 왔기 때문에 우로 됩니다. 그다음 숫자 6은 졸가가 되고요. 7은 덜러. 8은 냄. 9는 유스입니다. 아, 이거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이게 알파벳 배울 때 말씀드렸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대표 발음은 그 예인데요. 여기서는요, 예가 아닙니다. yes가 아니라 여기서는 유로 씁니다. 그래서 발음이 유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름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10의 자리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입니다. 이것도 두 번씩 그 발음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은 아로, 아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 외가 끝에 나왔기 때문에 V 발음이 아니라 우로 끝나죠. 그래서 아로 이렇게 되고요. 20입니다. 헐, 헐입니다. 끝에 여는 부호가 있다는 거, 이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칫 그냥 그 요까지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끝에 여는 부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30입니다. 고치, 고치고요. 40입니다. 두치, 두치. 그 다음에 50입니다. 테브, 테브. 자, 제가 밑에 오랑 헷갈리는 걸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려놨죠. 오는요, 타우죠. 근데 50은요, 테우입니다. 끝에 여는 부호가 붙은 걸로 그 발음 차이가 나게 됐어요. 예전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umlaut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끝에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이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이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아라는 발음이더라도 그 끝에 있는 이라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에처럼 발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영향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그 끝에 여는 부의 영향으로 태우라고 발음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우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60입니다. 자르, 자르. 네. 그리고 70은 달, 달이고요. 80은 나이, 나이입니다. 아, 이것도 설명 하나 드려야겠는데 원래 야라는 그 알파벳입니다만은 이 야가 끝에 왔을 때는 이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야가 아니고 나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까다로운 알파벳이 또 나왔는데요. 1입니다. 이때는. 자, 방금 제가 유스를 설명을 드렸었죠. 유스 숫자 9일 때는요. 유 발음이 나는데요. 이게 90일 때는요. 1라고 이라는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파벳인데요. 예, 유, 이 이렇게 세 가지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벳이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그 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소리가 난다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9일 때는 유스라고 하시고 90일 때는 1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 이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혹시나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 1의 자리 숫자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이렇게 외울 때 좀 힌트가 되기는 해요. 아로의 경우에는 뭐 1이 니기인데 10은 아로. 이거는 이렇게 둘이는 좀 많이 다르지만 20을 보시면요. 2는 허일라는 거였죠. 그 허일에 허가 여기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3의 경우에는 고로였습니다. 그런데 30에 이 고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4는요, 두루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 두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오는 타우인데 이 태우 안에 또 타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6은 좀 다르네요. 6은 조르가인데 이거는 자르니까 좀 다르네요. 그리고 7은요, 7은 이제 앞머리만 좀 남아 있는데요. 7은 덜러라는 건데 여기 드 발음이 앞에 남아있죠. 달, 더 이렇게 D 발음이 남아있죠. 그리고 팔도 앞머리만 남아있습니다. nem이라는 건데요. 팔은 여기 네 발음이 앞에 나와있죠. 그리고 use는 여기 9의 1은 9의 유스에 이가 들어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발음이 오히려 다른 경우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힌트가 약간씩 들어가 있어서 그 1의 자리를 외우실 때
또 10의 자리를 외우실 때 같이 외우기가 좀, 네, 쉽더라고요. 쉽겠습니다. 네.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도 하나 알려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원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숫자 이름을 쭉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차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만 조금씩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1의 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두 자릿수 또 이름을 배웠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할 때 어떻게 조합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어, 네. 첫 번째는 모음 조화. 자, 이게 모음 조화가 몽골어 문법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고리 인입니다. 자, 모음 조화 인.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라는 거를 몽골어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10과 2를 찾아볼게요. 10은 아로입니다. 그리고 2는 허일입니다. 자, 까만 글씨로 써놓은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그냥 10, 2 이렇게 그냥 생으로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바로 붙여줬죠. 그런데 몽골어에서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in이라는 연결고리를 항상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in이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몽골어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음과 자음이 바로바로 못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도 자음이고 인도 자음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주지를 못하고 중간에 모음이 반드시 뭔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음이 들어갈 때 바로 이 모음 조화라는 원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모음들이 있죠. 그런데 앞에 나온 모음들을 일단 봐주면은 어떤 모음이 들어갈지 힌트가 나오겠죠. 앞에 들어간 모음이 아라는 모음입니다. 그러면 뒤에도 앞에 나온 모음이 남성 모음이죠. 일단 우에 외워요 중에 하나는 아니니까 남성 모음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남성 모음이 들어가야겠죠. 남성 모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앞에 나온 모음이 있으면 그 모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네,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온 모음을 그대로 따라가서 앞에 아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롱 이렇게 아인 이 두 개를 붙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아롱 허일 이렇게 12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넘어갈게요. 이제는 이번에는 헐. 자, 23이죠. 그럼 20 찾아줄게요. 헐. 자, 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 고로 여기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또 연결고리 in에 넣어줘야 되는데 자, in 일단 들어갔고요. in 앞에 뭐가 올지가 문제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온 12의 경우에서는 아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이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좀 네,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자, 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설명을 빠뜨렸네요. 이 경우에는 이가 되는데 왜 이가 되냐면요. 그 원형을 생각해 주시면은 쉽습니다. 원래 원형이 20의 원형이 허라는 원형이었죠. 그런데 이 끝에 여는 부호가 이때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여는 부호가 문법적으로 활용이 될 때는 이라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는 부호였지만 문법적으로 활용이 될 때는 이라고 바뀝니다.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 다른 단어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조화롭게 모양이 바뀌는 거, 그게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여는 부호도 자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도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끼리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변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는 부호가. 그래서 여는 부호가 변해야 되는데 변할 때는 항상 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허린이라고 이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린이라고 바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고치. 자, 30. 그 다음에 두루 4인데요. 이때도 인이 붙었죠. 근데 이때는 별로 이유가 없어요. 앞에는 허르라는 게 원래 그 여는 부호가 들어가 있었고 이게 활용이 될 때 이로 바뀌기 때문에 인이 됐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별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입니다. 사실 뭐 오가 붙을 수도 있었겠죠. 고촌 두루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이가 붙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친 두루. 고치가 활용될 때는 뒤에 인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앞에 여성 모음이 들어갔으니까 뒤에도 여성 모음 중에 뭐 우, 워, 유 뭐 이런 게 들어갔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네, 인이 들어가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걸 볼게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56이죠. 50은 태우, 그 다음에 6은 조르가죠. 근데 태우의 원형을 또 봐줄게요. 태우라는 건데 이게 또 끝에 여는 부호로 끝났죠. 그래서 여는 부호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자음, 그 다음에 인도 자음이니까 자음 붙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모음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음인 이로 바뀌어주어서 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윈 조르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바뀌게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항상 몽골어를 많이 듣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그 저절로 좀 외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10의 자리 수 또 활용되는 걸 나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네, 원래는 제가 11에서 99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일일이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랜덤하게 몇 가지는 뽑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54는 어떻게 해요? 뭐 79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특정 숫자가 궁금하시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67 볼게요. 60의 경우에는 잘이었죠. 그 다음에 7은 덜써 이렇게 해서 잘 덜써 그리고 중간에 이어줘야 되니까 인이 들어갔고 그 다음 인 앞에 또 이렇게 여기 1도 자음이고 인도 자음이니까 모음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모음이 들어가는데 앞에 남성 모음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 말고도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남성 모음인 어나 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몽골어에서는 이 아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덜써 이렇게 아가 들어갑니다. 아 발음은 그 자랑이 아니라 자릉인 거는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온 모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온 모음이기 때문에 으처럼 약하게 발음이 되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0을 볼게요. 달. 그 다음에 8이죠. 냄. 그 다음에 중간에 인이라는 연결고리로 연결해줘야겠죠. 그래서 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에 또 모음이 붙여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도 자음이고 인도 자음이니까요. 자, 그럼 중간에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6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달승 이렇게 됩니다. 달승, 네. 이게 78이고요. 자, 그 다음에 80을 볼게요. 80은 좀 독특하죠. 나이가 80이고 그 다음에 9가 유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중간에 모음이 안 들어가고 바로 인이 붙었죠. 왜냐하면 이 야 자체가 남성 모음, 그러니까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모음을 더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인 유스 이렇게 바로 인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 구들이 항상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90은 1죠. 2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는 유스죠. 유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는 이 모음도 좀 남달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인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음의 경우에는 에라는 모음입니다. 네, 이것도 이유는 따로 없어요. 그냥 몽골어에서 이 에라는 걸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 그러니까 90 몇의 경우에는 일응이라고 에라는 걸 넣어서 발음은 으가 되겠죠. 두 번째로 나온 모음이니까요. 그래서 일응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91이라면 일은닉, 뭐 96이라면 일은조르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를 넣는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철자는 사실 우리가 쓸 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몽골어를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다. 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철자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행인 게 이게 어떤 모음이 들어가든지 이게 그냥 응이라고 발음이 돼요. 보시면 자, 자릉 응이죠. 다승 응이죠. 나이 이때는 약간 이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잉처럼 됩니다만 이것도 원래는 응이죠. 그 다음에 일응 할 때도 응입니다. 항상 응, 응, 응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난 철자는 모르겠고 발음만 그냥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 만약에 67이다 하면은 잘,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그냥 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 붙이고 그 다음에 7인 덜써를 붙여서 잘응 덜써 이렇게 그냥 어, 다 모르겠고 난 그냥 응만 붙일래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을 하실 때는요. 네, 그래서 그냥 복잡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응을 넣는다. 숫자와 숫자 중간에 응을 넣어준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철자를 쓰셔야 될 필요가 없으시다면요. 그래서 몽골어 숫자 읽기는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결고리 인을 중간에 넣는다는 것과 그 인 앞에 그 어떤 모음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굳이 철자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응을 넣으면 된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활용할 기회를 드려야겠죠. 너무 저 혼자만 이렇게 막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활용할 기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목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타니, 툴승, 우들, 희제, 왜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문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대명사도 배웠고요. 자, 타라는 대명사를 우리가 배웠죠. 타는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이긴 합니다. 무엇의 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붙습니다. 니 이런 게 붙어요. 그래서 타니 하면은 당신의 라는 뜻이 되고요. 투승이라고 하면요. 제가 밑에 동사를 적어놨는데 투르라는 게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승이란 게 끝에 붙었죠. 이게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시제 배울 때 배울 텐데요. 승이 붙으면은 몽골어에서는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되죠. 투승 하면은요. 네, 그래서 당신의 이때는 이제 태어났다이지만 이렇게 뒤에 또 말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우들라고 하면은 제가 밑에 또 뜻을 적어놨는데요. 날이란 뜻입니다. 태어난 날. 그리고 희재라고 하면 지난 시간 의문사에서 한번 잠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는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그러니까 열린 질문에 붙는 의문 첨사였죠. 배가 아니라 왜가 붙은 이유는 끝에 이 장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니라 왜로 끝났죠. 자, 그래서 테니 투르스무드 히제 왜라는 문장인데요. 당신의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숫자를 이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미니, 자, 밑에 제가 그 말풍선에 또 넣어놨습니다. 미니, 이거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둘스무들. 생일은, 네, 무슨 살인, 살이라고 하면요, 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강살을 한번 설명드릴 때 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달, 그러니까 매두알 할 때 그 월도 되고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달, 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 이게 붙으면 무엇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몇 월의 몇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몽골어에서는 그냥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이라고 할 때 숫자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월, 사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 다음에 또 바로 다음 단어를 이어줄 수가 없고 연결고리 인이 이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무슨 살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며칠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일을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저한테 제일 첫 번째로 보이시는 그 태훈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헷갈려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막 네, 숫자를 제가 알려드렸고, 그냥 한 번만 쭉 읽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빨리 이렇게 잘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네. 자, 테니, 둘스무들, 희제 왜.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면 네. 될까요? 미니 트루슨 어더, 네. 어, 아, 아로? 아, 네. 아로? 네. 아로 허열, 아, 아롱허일군요. 네, 아로 아롱허일, 허열 사링, 사링, 네. 고추. 아, 고치. 오, 예. 12월의 거의 마지막 날 이 생일이시군요. 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12월 30일 이 생일이시군요. 미니틀스무들 아롱 허일 사링 고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롱 허일이라고 여기 이제 12를 말씀을 하실 때 응을 활용하게 되죠. 원래는 그냥 아로이지만 그 인을 붙여서 아롱 이렇게 됩니다. 아,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하나 빠져먹었네요. 원래는 아로에 바로 이제 아, 인 두 개가 붙은 형태인데 이때 앞에 있는 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몽골어에서는 이렇게 모음, 자음, 모음이 올 때는 그 모음이 너무 많이 쓰이면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모음을 하나 없애주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 일, 왜, 아, 엔 이렇게 아롱 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롱, 허일, 사링, 고치.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JJH님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마이크 사용이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채팅으로 한글 발음으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건 또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네. 말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테니 툴스무들 히제웨. 미니트루스 무드루 네. 어떤 사람이 하렌조르가 아, 덜딴사링 허린조르가. 네, 잠시만요. 제가 그 펜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덜딴사링 허링조르가. 7월 26일이신 거죠? 허링조르가. 네. 아, 네. 채팅으로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규님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민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민규님 혹시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자, 도영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미니 네. 트루슨 우트루 네. 아롱 아롱 맞아요? 네. 발음 맞아요? 아롱
네, 아롱 우스. 응? 아롱 사린. 네, 이거 사린 발음 적어드릴게요. 인 아롱 우스. 발음입니다. 사린 아론사린, 아르유스. 10월 19일이신가요? 음, 허리뉴스 하셨나요? 팀. 네. 팀. 대답까지 완벽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죠. 네. 아론사리, 아론유스. 테니트루스무들, 아론사리, 아론유스윤벤. 네. 10월 19일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경사님께 여쭤볼게요. 자, 테니트루스무들, 희제 왜?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1에서부터 9까지의 뒤에 인이 붙은 그 형태를 알려줄 수 있나요? 1에서부터 9까지의 인이 붙은 형태요. 네. 그러고 보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아까 설명을 못했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적어드릴게요. 자, 네, 닉과 허일에는요, 인이 붙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바로 만약에 1월이나 2월을 말씀하시고 싶다 하시면 바로 닉살 아니면 허익살 이런 식으로 인 없이 그냥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이 붙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고로의 경우에는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네요. 고루엉 이렇게 원래 중간에 아가 들어가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아가 원래는 있지만 뒤에 또 아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아만 살아남고 인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두루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 우가 있지만 여기 뒤에 또 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타우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바로 적을게요. 바로 뒤에 아와 인을 붙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를 한 장 더 추가해서 구글 드라이브 자료에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제가 일단은 급한 대로 바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르가는요, 끝에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조르간 이렇게 바로 되고요. 벌써도 마찬가지로 끝이 바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을 바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name은요, 인을 붙여주고요. use는요, 이건 또 독특하게 우라 인을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로는 여기 밑에 적을게요. 아왕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원래 아가 들어가지만 뒤에 또 아가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헐. 헐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인으로 바뀌고 인이 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인이 붙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큰 부분을 빠뜨렸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네. 타니 둘승우들 희재회. 미니트루스모델 그론사링 유스. 고론살이 유스 3월 9일이신가요? 드론사링 유스. 두론살이 4월 9일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잘 활용해 주셨어요. 촬영을 잘 해서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네,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서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인을 넣으시고요. 그런데 1과 2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을 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있어요. 아이고 미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쭉 보이는 거에 이렇게 잘려가지고 미셸을 못 뵀어요. 죄송합니다. 자, 미셸님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자, 테니틀승우드 희재회. 미니트루스 우들 네, 내겐 사르잉 네,
뉴스. 혹시 니근살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혹시 1월이신가요? 1월. 1월 그 19일이라고 말씀하셨는 거 네. 맞나요? 이런 그럼 네. 맞아요. 원래는 in이 붙는 게 원래 그 다른 경우에는 다 in이 붙는 게 맞는데요. 그 1과 2의 경우에는 뒤에 in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닉살라고 바로 그냥 in 없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래서 H를 없. 네네, H 모양 없이요. 그래서 닉살이 아로유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보고 이렇게 넘어갈 뻔했네요. 네, 그리고 혹시 민규 님도 지금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네, 응답이 없으셔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표시되는 분들 숫자가 이렇게 5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더 큰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0에서 999까지인데요. 우선 제가 수업 시간을 이제 원래 10시 반에 이렇게 맞춰드려야 되는데 오늘 약간 평소보다는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평소보다 한 15분 정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 녹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100의 자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100은요. 일단 100만 아시면 나머지는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00은요. 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몇이라고 할 때는 뒤에 또 in을 붙여서요. 네, 바로 이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냥 in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존이라고 만약에 101이다 하면은 존닉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은 조고 활용형은 뒤에 in을 붙여서 활용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 10에서 99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23을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일단은 기본형은 다 적어놨어요. 100은 닉조죠. 그 다음에 20은 헐, 3은 고로죠.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만 잘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 넣어주면 될까요? 바로 in을 넣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그냥 바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헐은 뭘 넣어주면 될까요? 자, 헐의 원형을 보시면요. 여는 부호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로 바뀌어서 그렇죠. 이 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링 그 다음에 고로 이렇게 해서 닉존 허링고로 또는 존 허링고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닉존이라고 하게 되면 100이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도 100이라고는 잘 안 하죠. 그냥 바로 100이라고 이렇게 그냥 1을 생략을 하죠. 그래서 몽골어로도 닉존 허린고로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존 허린고로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200으로 넘어갈게요. 자, 200으로 넘어가서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일 그 다음에 중간에 뭘 넣어줘야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빈칸에 넣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허일 1이나 2 뒤에는 in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만 i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허일, 존, 나이 이런 식으로 여기 허일 뒤에는 in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0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형은 제가 또 다 적어놨습니다. 자, 고로 다음에 네, in을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 나온 것들이 남성 모음이죠. 그 중에서도 남성 모음 중에서 아를 넣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좀 외우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랑 in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온 아는 없애줍니다. 그래서 고런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in을 붙입니다. 고런존 그 다음에 태우 또 in을 붙여줘야 될 텐데 자 이때 여는 부호로 끝났죠. 얘가 자음이고 in도 자음이기 때문에 얘가 이라는 모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윈 이렇게 바뀌어서 고런존 태윈 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까다로운 구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까다로운 구입니다. 이건 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적으려고 이렇게 따로 뭘 안 적어놨네요. 자, 먼저 900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유스. 그쵸? use. 그 다음에 이때는 뒤에 오인이 붙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use와 조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숫자가 오니까 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in을 또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유스. 99인데요. 1라는 90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뒤에 숫자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연결고리 in을 적는데 이때는 중간에 1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만 남았죠. use. 유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use는 존, 일은 use라고 됩니다. 자, 이때 또 발음들이 또 약간씩 다르죠. 같은 예라는 알파벳인데 여기서는 U라고 났고 여기서는 E, 여기서는 또다시 U라고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가 항상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구가 많이 들어간 숫자로 예문을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또 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도 아까 천까지는 한국어랑 외우는 방법, 그 읽는 방법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도 그냥 이 천이라는 그 이름만 아시면은 그냥 바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천의 이름은요, 미앙입니다. 미앙입니다. 끝에 아라고 끝났지만 미앙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음 1월 수업이었나요? 그 첫 번째 발음을 배웠을 때 그 맨 끝에 나온 단모음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소리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1등으로 나온 모음 경우에는 자기 소리가 원래대로 다 나고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간 경우는 으처럼 약하게 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온 단모음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적을 때는 아를 적어주지만 그 발음을 할 때는 아예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앙가가 아니고 미앙까지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미앙그 이렇게요. 그리고 활용이 될 때는 뒤에 이게 모음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앙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단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까지는 한국어랑 같았죠. 그런데 이제 만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영어식으로 그러니까 콤마를 잘 봐주시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만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등장하지만 몽골어에는 만이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천을 활용합니다. 자, 천을 활용하려면 만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앙크 앞에 10이 오겠죠. 그래서 아룬 미앙크입니다. 그 천이 10개가 들어간 걸 안 거죠. 10천. 그렇게 해서 앞에 아로 10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 인이 들어갔고 미앙크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름 미앙크라고 하고요.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만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툼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적어놨을 뿐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름 미앙크를 항상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만입니다. 10만도 그 한국어에서는 만이라는 단위로 표현하지만 몽골어에는 만이 없기 때문에 그 몽골어에서는 100, 1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1000이 100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앙 앞에 조를 붙여서 존 미앙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고유한 이름이 또 있어요. 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잘 안 써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존 미앙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단위가 되는 1000, 만, 10만 이렇게 알려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밑에 좀 이제 큰 수를 연습 문제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6543이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자, 기본형은 제가 일단 적어놨습니다.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그냥 연결고리들만 쭉쭉쭉 넣어주시면 되죠.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봐주셔야 될 거는요. 일단 1000까지만이면은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쭉 읽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000 이상 단위를 넘어오면은 컴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컴마가 어디 들어갔나 보면은 여기 중간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컴마 자리에는 미앙라는 단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자리까지 읽어주고 나머지 뒤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컴마 기준으로 앞자리만 읽으면 654잖아요. 그럼 몽골어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654 읽어주시고 컴마 자리에 미양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21 남았죠. 그러면 32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54 미양 32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양 위치 선정했으니까 앞에 654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르가 다음에 바로 이, 그쵸, in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바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까지가 600이죠. 자, 이, 그쵸. 이것도 바로 뒤에 in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요. 자, 이까지 600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50 태우 왔는데요. 봄과 인, 그렇습니다. 네. 연음 부호가 in으로 바뀌어서 in이 되고 여기까지 50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 54까지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앙그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웅이 들어가고 앞에 이건 없어지고요. 그래서 조르간존 태운 두름 미앙까지가 65만 4천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321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그렇죠. 그런 아, 존 네. 그 다음에 이건 여는 부호니까 또 2로 바뀌어서 허린니 그런 존 허린니 이렇게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자면 조르간존 태운 두른 미앙 그런 존 허린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길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발음 연습도 할 겸. 네. 조르간존 네. 태운 두른 미앙 네. 그 다음에 그런 존 허린니 네. 그렇죠. 좀 더 빨리 하면은 조르간존 태운 두름 미앙 고런존 허린닉 네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좀 더 빨리 읽으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네그인가요? 리그인가요? 마지막 거 말씀이시죠. 그 에 발음이 항상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와 이의 중간 발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도 발음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 거의 넥에 가깝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닉에 가깝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닉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닉이라고 발음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에와 이의 발음 중간 발음을 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에 가깝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천이 들어가는 단위까지 봤고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활용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181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기본형을 안 적어놨네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바로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닉, 그 다음에 미앙. 아니면 혹시 여러분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읽어보실 분 계실까요? 네. 혹시 미셸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1181.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닉 망가 네, 미앙. 명 네. 닉 네. 100니까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요. 네, 100은요, 조입니다.
then 닉조, 네, 닉존. 그 다음에 또 연결고리 들어가죠. in 들어갑니다. 닉조인, 네, and 80니까 80, 나야, 네, 맞습니다. 나이. 그 다음에 또 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결고리가 또 들어가겠죠. 나인, 아, 네, 맞습니다. 닉. 아,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쭉쭉쭉 그냥 조합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숫자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연결고리 in을 넣어주면서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2222 해볼 분 계실까요? 네, 혹시 태호님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허름명가. 아, 네, 허일명. 아차, 허열명가. 네, 헐조, 네, 허일조. 허열. 잘하셨습니다. 네. 허일명, 허일존, 허열. 네, 허링. 아이고, 허링, 죄송해요. 허일. 제가 급하게 적는다고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허링, 허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숫자 2를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는요, 헷갈리기가 쉬워서예요. 왜냐면, 허일 뒤에는 인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허일ong,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허일ong이 아니고, 그냥 허일이라고 바로바로 그냥 이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서, 이 예문에 넣어봤습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999는 찜하신 분이 계세요. JJH님께서 찜하셨고요. 자, 3,359 해보실 분 계실까요? 자, 자원자가 없으시다면, 바로,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3,000이죠? 고르왕, 미양, 그 다음에 359 남았죠? 미양간, 자, 연결고리 인 해주고 300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고런, 그 다음에 존, 300이죠. 자, 3,300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59예요. 50은 태우인데요. 태우의 연음부호가 인으로 활용이 돼서 태웬, 그 다음에 구, 유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런 고런 존, 태윈 유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9,999 대망의 9,999. 자, JJH님 준비되셨나요?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아드님께서 하신답니다. 네. 자, 9,999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해주세요. 뉴스명, 네. 뉴스동, 네. 이른뉴. 오, 잘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샘벤. 자, 유슨, 미양. 아주 빠르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유슨, 미양간. 그 다음에 9,000까지 맞죠, 지금? 그 다음에 유슨, 이제 900이죠? 900, 유슨존. 그 다음에 99 남았죠? 1은? 유스. 그렇죠. 1은 유스. 뉴스. 네, 유슨명, 유슨종, 1은 유스. 이것도 제가 또 연이어서 똑같은 거 넣어둔 게 이것도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많아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예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잘 외우기 위해서 이 구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헷갈리지 않고 JJH님의 아드님께서 아주 잘 답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00단위까지도 같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욕심을 내서 오늘의 마지막 단위 하고 마칠게요. 와. 네, 사실 여기까지도 이렇게 네, 아주 와, 열심히 이건 처음 따라오셨는데. 봤어요. 네. 그래도 태호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많이 이미 보고 계실 단위이실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많이 보실 단위일 것 같은데요. 또 아니, 이 이까지는 이야기 몽골과 안 합니다. 정말요? 네, 아야 보셔야죠. 네, 이제 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큰 단위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저는 10만 단위까지만 할까 하다가 이제 전 사실은 태우님 생각하면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제 또 아, 사업을 이게 중간에 하시는 사이가 들어가네. 맞네.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더 큰 단위도 이렇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이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맞네. 사실은 사이가 들어가네. 네,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그 조까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네, 조 단위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이까지만 100만 단위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몽골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뭐 집을 매매한다 해도 또 100만 단위까지 가니까 네, 100만 단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한번 볼게요. 100만의 이름은요, 제가 또 쭉 영어를 적으려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10의 6승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만은 사이라고 합니다. 야로 끝났지만 야가 끝에 왔으니까 사야가 아니고 사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만 뒤에 또 뭐가 활용이 될 때는 원래라면 연결고리 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숫자 1이랑 2 뒤에는 인이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을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인이라는 걸 붙이지 않고 바로 다음 단어나 숫자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사이의 경우에도요. 자, 그래서 사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이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아론사이입니다. 100만에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앞에 아로가 붙어서 아론사이고요. 천만도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지와라는 몽골 이름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일상생활 속에선 또 잘 들어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만 다음에 이제 억소리 나는 억이 나왔죠. 조온사이, 이게 바로 몽골의 1억입니다. 네, 둔추라는 고유한 몽골어 이름이 있는데요. 이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는 둔추보다는 조온사이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도 무슨 거의 한 편의 시같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죠.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셨듯이 그냥 계속 연결고리 이렇게 인으로만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만 단위 이상이다 하면은 컴마부터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특별히 좀 더 긴 거죠. 컴마가 2개나 들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첫 번째 컴마에서는 미앙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 자리에서는 사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써보면은 자, 먼저 이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987까지 읽어주고 첫 번째 콤마인 사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옆에 지금 987321이 있지만 지금 잠시 이거를 안 봐주시는 게 숫자를 읽으실 땐 편해요. 딱 정말 콤마 앞까지만 이렇게 딱 봐주시는 게 숫자 읽을 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654가 들어갔죠. 자, 그럼 654만 딱 생각해서 읽는 거예요. 654 읽고 그 다음 콤마가 또 왔죠. 그 다음 콤마의 자리에는 미앙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뭐 남았죠? 321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321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9억 8천만 아니죠. 이게 몇 단위죠? 9억 맞죠. 8천만 700이죠. 네. 역시 숫자가 빠르시군요. 네. 자, 9억 8천만 700까지만 보겠습니다. 연결고리만 쭉쭉쭉 넣어주시면 되죠. 자, 유승, 그 다음에 존, 그 다음에 바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나인,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달런, 사이. 이까지가 9억 8천만 700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콤마 자리에 사이 넣어줬고 이제 나머지 654만 또 딱 봐줄게요. 조르간, 존, 그 다음에 태윈, 봄 좋아.
둘은 둘은 뭔가. 네, 미앙. 이게 이제 65만 4천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는 321만 더 읽어주면 되겠죠. 아, 네. 그 원래 콤마가 있는 자리에 미앙 한번 넣어줬고 나머지는 이제 321입니다. 그런 존 엥, 다음에 허링 닉. 낫. 네. 이렇게 닉. 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안 붙이.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앞에 2221을 넣은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이게 정말 헷갈리기가 쉬워요. 2일 때는 안 붙이는 게 맞아요. 맞는데 20일 때는 20이 헐거든요. 그래서 이 여는 부호가 그 인으로 바뀌는 형태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허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일 때는 인이 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딱 헷갈리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허링일 때는 인이 붙습니다. 그 20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요. 유승존 나인 덜던 사이 두르간존 태윈 두른명 고론존 허링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새 억 단위까지 읽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쉽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 외우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인을 붙일 때 중간에 어떤 모음을 넣을까 그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사실 일단 천 단위까지는 한국식이랑 읽는 게 똑같고 만 단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콤마 단위에 명랑 사이를 넣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사이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다 낯서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감사합니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억 단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도 나는 한눈에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몽골어 와. 숫자 읽기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제가 조까지 넣어놨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ignite라는 게 조라는 단위예요. 네. 그 다음에 테르봉이라는 게 이제 10억이고요. 사이가 그 100만이었죠. 100만 원. 명크가 1000이고. 아, 그래서 이제 대충 큰 단위들에서 이렇게 끊어놨고요. 이제 그 큰 단위가 이런 게 있다는 거, 4가지 단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만 단위부터는 이제 영어식으로 생각하셔서 이 콤마 자리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조라는 단위까지 읽으셔야 된다 하면은 이 첫 번째 콤마 자리에는 ignite를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그나이트. 네, Nick, Ignit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억부터 읽게 되셨다 하면은 뭐 Nick, 테르봄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네 이렇게 뭐 뒤에 만약에 1, 2, 3 이란 게 있다 하면 Nick, 테르봄, 존, 허링, 고런, 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 콤마 중간에 들어간 것만 딱 100의 자리 숫자 그것만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콤마 단위로 끊어서 영어식으로 생각하시고 그 콤마 안에 들어간 그 세 자릿수만 딱딱 봐주시면서 그 다음 콤마 자리에 그 다음 단위가 되는 뭐 사이라든지 미앙글을 넣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결고리, 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을 넣을 때 이렇게 같은 것들끼리 제가 그냥 묶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좀 외우고 시작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외우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외우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칸에 나오는 거는 그 인이 안 붙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이나 그 2 아니면 100만의 경우에는 뒤에 인이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르폼, 네, 10억이나 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에 인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인이 안 붙는 경우 이렇게 하나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인이 붙긴 붙는데 에라는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게 약간 양식이 깨져가지고 칸 밖으로 벗어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랑 인이 들어가는
거를 한 칸에 모아놨고 우랑 인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원래는 연음부호가 있었는데 이게 활용이 돼서 인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연음부호가 있진 않았는데 그냥 인이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이 붙는 경우, 이렇게 끼리끼리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요,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그런 숫자들끼리 모아놨어요. 5랑 50 헷갈리기 쉽죠. 타우, 테우. 그 다음에 9랑 90은 모양도 물론 헷갈리기 쉬운데 심지어 발음까지 달라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죠. 이거 9는 유스고 90은 이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의가 필요한 것들, 관심이 필요한 그런 숫자들만 모아서 이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숫자 읽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네, 계속 활용해 보셔야지 여러분 실력이 늘기 때문에 숙제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다음 시간까지 이제 몽골어로 한 번씩 적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정신없이 달려왔죠?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그러니까 숫자 이름만 해도 사실은 다들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낯설으셨을 텐데 바로바로 이렇게 다들 활용을 잘 하셔서 이해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선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미양간의 발음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미양간의 발음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한글로는 미양근인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의 그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양근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주 으가 되는 건 아니고, 아와 으의 중간, 그러니까 아가 약해져서 으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와 으의 중간 발음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미양근,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발음을 뭉개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명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 중간에 1회 자리에 인 붙는 거 그거 추가해서 그 드라이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나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숫자를 열심히 배워봤으니까 이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일, 시간, 쇼핑할 때 돈 단위 어떻게 말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화 문장을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활용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선생님 오늘 덕분에 숫자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너무 기쁘네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약간 헷갈렸던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좀 실질적으로 쓰는 게 만 단위밖에 못 쓰니까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쓰는데. 근데 그 위에 그 숫자에 대해서 저도 헷갈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훈님께서 이해를 잘 하신 덕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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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그만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면서 마칠게요. 바이르테라는 표현은 이제 다들 아시죠? 헤어질 때 하는 몽골어 표현인데요. 바이르테 말고도 몽골어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어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표현인데 러시아어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바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몽골이 러시아랑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러시아어에서 또 들여온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빠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어를 그대로 몽골어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는 바이르테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좀 공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친구끼리 그냥 편한 사이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러시아어로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어로는 거의 이 발음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바카 이렇게
그래서 헤어질 때 바카 이렇게 좀 약간 쿨하게 이렇게 짧게 말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러시아어로는 바카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쌍비읍이랑 쌍기역에 가까운 그런 발음인 것 같아요. 네, 몽골어로는 바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활용하면서 숫자를 또 자연스럽게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네. 바이때 생하마라레. 생아마레. 자, 바이다. 네.